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감시 자산이죠. 이 군단급 무인 정찰기 UAV 전력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완전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2025년 7월 21일자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공백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또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일단 보고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차세대 전력으로 도입하려던 건 실패했고요. 또 기존에 쓰던 것마저 너무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단급 부대가 독자적으로 북한 동향을 감시할 능력이 상당히 크게 약화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그 핵심이 됐어야 할 차세대 군단급 UAV2 사업. 이게 2022년에 그냥 좌초됐다, 엎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업이 중단됐죠. 이게 그냥 좀 늦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입 자체가 무산된 거잖아요. 보고서 보니까 시험평가 중에 기체가 파손되고 뭐 이대 동시 통제 같은 일부 성능이 미달됐다고 나오던데, 근데 또 경직된 평가 기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발목을 잡았다는 건가요? 네,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능 요구 조건이 미충족됐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과연 타당했냐는 거죠. 특히나 이 전장 환경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데 너무 규정 자체에 얽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업, 이 공백을 메워야 할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 2, 이게 들어오는 시점인데요. 빨라야 2034년 이후입니다. 2034년이요? 지금 2025년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그냥 비어 있는 거네요. 그쵸. 당장 지금부터 10년 가까운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물론 2027년 이후에 뭐 경무장 무인기 도입 계획도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해서요. 중기적인 공백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새 장비는 이렇게 하세월인데 기존에 쓰던 것들은 좀 버텨주고 있나요? 그 이스라엘제 서처 무인기요? 1-5군단에서 썼다던데. 잠깐만요. 1999년에 도입해서 거의 25년을 넘게 썼는데 이게 작년 6월에 그냥 다 운용 불가 상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처는 이미 수명이 15년을 10년 이상 넘겨서 사용을 했고요. 결국 제작사에서 부품을 단종시키고 지원도 중단하면서 작년 6월부로 보유한 모든 기체가 비행 불가, 그러니까 그라운디드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상 퇴역한 거죠. 아니, 부품이 없어서 그냥 땅에 묶여 있다니. 그럼 다른 주력 기종인 국산 송골매는요? RQ-101? 이건 여러 군단에서 아직 쓰고는 있죠. 네, 수도군단 포함해서 236, 8군단 등에서 운용 중이긴 한데요. 이것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32대가 있었는데 역시 단종 부품 문제 때문에 현재는 21대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부품 문제가 있군요. 네. 근데 숫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성능 저하입니다.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요. 작전 반경이 원래보다 한 20km 정도 줄어들었고요. 표적 식별 능력은 이건 초기 대비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70%요? 그럼 제대로 뭘 식별하기가 어려운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정상적인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성능 개량 사업도 하지 않았나요? 2023년부터 25년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효과가 없었습니까? 그게 좀 임시방편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단종된 부품이 54개나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 개량으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건 고작 13개뿐이거든요. 54개 중에 13개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새 거는 안 들어오고 있던 거는 낡아서 쓰러져 가지. 보고서 분석대로라면 군단급 부대의 대북 감시 능력이 무려 33% 이상 저하됐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3분의 1 이상 능력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게 유사시에 적 도발 징후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 신박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중고도에서 정찰할 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정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지는 거죠. 미군 자산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판단이나 작전 수행 능력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명백한 안보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미군 자산이 가용한 것도 아닐 수 있고요. 그렇죠.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그럼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까? 뭐 송골매 돌려쓰기나 군집 드론 조기 도입 이런 거는 그냥 미봉책이라고 딱 선을 긋던데요. 네, 그런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어림없다는 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근본적이고 긴급한 대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성능이 이미 검증된 해외 무인기를 긴급하게 도입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모하비 같은 기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면허 생산을 병행해서 국내 기술력도 같이 키우자는 거고요. 아, 해외 도입이랑 기술 확보를 병행하자. 네, 둘째는 한미 연합 감시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ISR 자산,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 자산 운용을 좀 더 확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또 이제 곧 창설될 우리 전략사령부와 미 우주사령부 간의 정보 공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상용 위성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장비 문제만이 아니라 이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업 위성까지 활용하는 굉장히 폭넓은 접근을 얘기하는군요.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제안과도 연결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인 이 경직된 시험평가 제도, 또 감사 부담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런 관행들을 좀 타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 획득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필요하다면 선도입 후 성능 개량 방식처럼 좀 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교적인 노력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첨단 무인기를 만들려면 핵심 부품이 필요한데 이게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같은 국제 수출 통제 때문에 들여오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 공백이라는 아주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장비 몇 대의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우리 안보의 핵심인 감시 정찰 능력 자체에 큰 구멍이 생긴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여러 시급한 대책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단순히 시험평가나 부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보면 경직된 조직 문화, 또 느린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해외 기술 의존성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장비를 급하게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방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과연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